하늘끝 마을 조성자 1. 판자촌 사람들. 누가 먼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하늘끝 마을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우리 마을이 평지에서 제법 높은 산허리 자락까지 비스듬히 자리 잡은 덕택에 하늘을 가까이 대할 수 있어서 그런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어쨌든 난 하늘끝 마을이란 이름이 좋았다. 이상하게 그 이름에서는 가난의 냄새보다 상큼하고 싱싱한 하늘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동네는 산에 시꺼먼한 부스럼 딱지가 오밀조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마음만 부자일 뿐 모두 가난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두세 사람이 서 있으면 꽉 찰 마당이라도 있는 집은 꽤 부자축에 속했다. 그렇게 치면 우리 집도 부유한 편이다. 우리 식구는 넷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만 해도 농부였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 자꾸 눈을 숨벅거리게 된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잘근 깨물었는데도 눈물방울이 눈초리에 매달렸다. 휴, 이제 농사 짓는 일은 그만두련다. 허리가 꼬부장해지도록 일해도 헛일이니. 우리가 살던 시골 마을을 떠나오기 전 아버지가 날마다 푸푸 한숨을 토해내며 했던 말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 결국 우리 네 식구는 농사 짓는 일에서 손을 툭툭 털고 서울 변두리인 이곳 하늘끝 마을로 이사 왔다. 서울로 올라오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이 왜 그렇게 발그르스하고 퉁퉁 부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철없던 나와 내 동생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강아지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힘닿는 대로 무슨 일이든 했다. 물론 도둑질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빼놓고 말이다. 공사장에 나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고 비가 오는 날엔 비닐 우산 장사도 했고 추운 겨울엔 군 고구마 장사도 했다. 우리 아버지 손은 거북등처럼 딱딱하고 온통 생채기 투성이이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투박한 그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줄 때가 제일 좋다. 그럴 때마다 왠지 콧마루가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핑그르르 돈다. 우리 어머니 품은 따스하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으면 너무나 따스해서 졸음이 온다. 어머니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살짝 구운 군 고구마 빛이다. 서울에 오면 혹 얼굴빛이 하얗게 데려나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을린 얼굴이라 지금도 여전히 치껍질 빛깔 그대로이다. 그런 어머니이지만 내 눈에는 예쁘게만 보인다.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하루 종일 바빴다. 양말을 뜨고 구슬을 꿰고 어머니는 이런 부업을 해서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셨다. 내 동생 헌우는 5살이다. 나랑 8살이나 터울이 진다. 어머니가 나를 낳고 병을 얻어 곧바로 동생을 갖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 헌우를 낳았단다.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해벌쭉 웃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집 귀염둥이 헌우는 고집쟁이이다.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내 이름은 헌자. 이름 이야기만 나오면 괜스레 부끄러워 얼굴이 발그르스해진다. 학교 아이들은 나를 날글자라든가 고물자라고 하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는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는 고장난 삼각자라고 부른다. 나는 그런 별명이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 덕분에 성적이 꽤 좋은 편이다. 산동네 판자촌 아이들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비해 내가 성적이 좋은 편인 게 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아버지는 좁은 방, 벽 사방을 쭉 돌아가며 붙여놓은 내 상장들을 볼 때마다 벌쩍 큰 웃음을 지었다. 그럴 때면 아버지의 폭 패인 눈과 고랑을 이룬 이마, 푹 꺼진 볼에 행복이 샘물처럼 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번자야, 우리 집 소금. 아버지는 곧잘 나를 소금이라고 불렀다. 소금처럼 귀한 음식이 없다면서 소금에 얽힌 옛 이야기도 수십 번도 더해주셨다.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고 너는 우리 집 소금! 하면 나도 눈에 불끈 힘을 주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에 그럴듯한 세간살이는 없었지만 내 식구가 쫑알쫑알 중얼중얼 두런두런대는 소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을 이야기 부잣집이라고 생각했다. 하늘 끝 마을 사람들은 다들 우리처럼 작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살았다. 하지만 기쁜 날만 찾아오지는 않았다. 가끔씩은 싸우는 소리가 골목길을 메웠고 그릇 깨지는 소리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도 들렸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에 진찰길처럼 질척거리는 날도 있었다. 하늘 끝 마을은 대체로 조용했다. 특히 어른들이 일터로 나간 뒤 한나절 동안은 집집마다 고요가 내려앉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같았다. 하지만 때론 맨발로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갈매기 소리처럼 끼르륵 들리기도 했다. 그렇게 조용하던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판잣집이 시작되는 평평한 곳, 버스 종점이 있는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댔다. 아파트래요.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겨울에도 따끈따끈한 물이 나온대요. 우리 판자촌 사람들의 반도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래요. 아버지도 동네 사람들과 모이기만 하면 아파트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이들도 쑥덕거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파트가 마치 하늘 끝 마을 사람들의 아파트라도 되는 것처럼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모두 들떠 있었다. 이제 취직 걱정 안 해도 돼요. 아파트 공사장에 취직하면 돼요. 아저씨들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아줌마들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에 사는 부인들은 가사도우미를 많이 쓴대요. 이제 우리도 가사도우미로 취직하면 돼요. 나도 좋았다. 만나기만 하면 해벌쭉 우는 어른들 때문에 공연히 마음이 들떴다. 아버지는 아파트 공사장에 취직했다. 후지끈 꽝 차르르 칙칙. 하루 종일 기계소리, 쇳소리, 고함소리가 하늘 끝 마을을 어지럽혀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다. 모두들 생글생글 웃는 낯이었다. 긴 공사가 끝나고 하늘로 우뚝 솟은 아파트가 세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며 좋아했다. 이제 우리 마을도 좋아질 거야. 저 아파트가 서니까 우리 마을이 한결 돋보이네요. 13층 고층 아파트는 낮에는 장군처럼 늠름해 보였고 밤에는 노란 눈이 숱하게 많은 괴물이 하늘 끝 마을을 향해 우대끼며 두 눈을 부라리는 것처럼 보였다. 굳이 아파트와 우리 동네를 견주어 본다면 우리 동네는 담 모퉁이 밑에 있는 개똥처럼 추레해 보였다. 아파트 사이사이로는 넓은 길이 나 있었다. 차 두 대는 좋게 지나갈 수 있는 널찍한 길이었다. 그 길가에는 새로 심은 나무들이 기재기를 하듯 쭉 서 있었다. 우리는 판잣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산에 있는 나무도 뽑아야 했는데. 두 사람이 걸으면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비좁고 사람들의 발에 다져져 황토빛이 거무튀튀하게 박히고 반질반질 윤까지 나는 길. 우리 동네 길은 그랬다. 무엇보다 넓은 놀이터가 내 눈길을 끌었다. 그곳엔 금빛처럼 빛나는 모래가 융단처럼 깔려있고 시소며 그네, 미끄럼틀 등 책이나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놀이기구가 가득했다.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헌우가 본다면 놀이터에 가자고 조를 것이 분명했다. 왠지 슬펐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가까이 있는 하늘, 손을 뻗치면 잡힐 듯 흘러가는 구름. 저곳이 우리 하늘끝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하늘 놀이터. 하늘 놀이터엔 담이 없다. 철조망도 없다. 못생긴 아이, 잘생긴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잘 사는 아이, 못 사는 아이. 모두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러나 하늘 놀이터는 어린이 같은 사람만 놀 수 있는 곳.